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그전에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거시적인 요인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우려, 물류 대란이라는 거시적 상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류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이야기하면서 여기 더불어서 중국에서 전력난, 중국의 홍수, 물류 대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인지 현 시점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네. 일단 물류 대란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제 재개를 하면서 이제 국제 화물 물동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각 국에서 지금 해양을 통해서 이제 물동량을 많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이동은 하긴 하는데 문제는 항구에서 그 내륙으로 실제적으로 공장까지 이동하는 게 지금 적체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옮기려면 이제 보통 화물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를 이제 금지시키다 보니까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운전기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지금 컨테이너가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장이나 아니면 유통회사 쪽으로 이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그 지체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급 병목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물의 운송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공급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게 되면 현재 상황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체가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항공 운임이 좀 많이 이게 화물 운임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 관련된 운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TAC 이제 항공 화물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홍콩에서 이제 북미 노선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당 9.74달러를 이제 9월달 평균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5월달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가 8.7달러였고요. 작년 9월 대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80% 정도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양 물동량 관련돼서 이제 가장 지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SCFI 지수라고 SCFI 컨테이너 지수라고 그래서 일단 상위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수인데요. 현재 10월 8일 현재 4,64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잠깐 주춤거렸다가 지금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지수가 이제 BDI 지수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0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5,5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날 3,618을 기록을 했는데요. 단 한 달 동안에 52%가 올라갈 만큼 상당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대비로 하게 되면 3배 이상 오르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물류 관련돼서는 아마 그 팬데믹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는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런 물류 대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화물 운송 운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물류 대란은 내년 초까지도 지속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물류 대란은 이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피해주는 무엇이고 수혜주는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을까요? 일단 피해주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수출 관련 기업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을 해야 되려면 대부분이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선박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물량이 화물 운송하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도 충분히 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도 작고 하기 때문에 현재 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수출 기업들이 조금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올 연말에 이제 북미의 그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다가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서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대표적인 이제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인데요. 이때 이제 물량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건지 여부가 최대 이제 관건이 되는데요. 일단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런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피해가 본의 아니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수출 관련주들은
무언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게 되고 또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을 빚게 되다 보니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앞서 이제 운임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으니 해운주들에게는 수혜인가요? 그렇죠. 해운주나 이제 항공주, 특히 이제 그 화물 항공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일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 관련돼도 해운 운임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금일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세가 아마 일단락되는 거 아닌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특히 컨테이너 관련된 운임 관련돼서 계속 고건 행진을 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BDI 관련된 지수도 계속 지금 한 달 동안에 50% 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벌크선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계약보다 이제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운임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단기 관련된 계약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단기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 가능하기 때문에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같은 그런 이제 일단 벌크선 관련된 운행을 많이 하는 그런 해운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 그리고 해상 운임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앞서 이야기했던 대한항공, 또 HMM을 꼽아볼 수 있는데 이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은 좀 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운임 가격보다는 리오프닝 수혜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좀 나뉘어진 것 같던데요.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얘기로는 본캐는 여객 수송입니다. 본캐는요, 부캐가 이제 화물 운송인데 지금 부캐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운임이 이렇게 화물 운임이 상당히 좋은데 만약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위드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화물 운임에서 그러니까 줄어드는 수익을 여객 운임에서 아마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이런 긍정적인 실적 흐름은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대한항공에 대한 이제 메리트를 좀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화물 운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물 운송을 하다 보면 화물 운임이 이제 향후에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화물 운임이 이제 고공 행진을 보이면서 각 선사들이 배들을 신규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발주 배들이 이제 나중에 취항을 하게 되면 일단 공급량이 확 늘어나면서 일단 수요를 못 쫓아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운임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6년도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이제 재차 지금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이에 비해서 지금 이제 선복을 많이 늘리긴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친환경 이슈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퇴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퇴출하는 부분을 지금 친환경 선박이 메꾸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선복량 증가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HMM의 대주주인 이제 산은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은에서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물량 부담이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지분을 그냥 매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국내 대기업 쪽으로 아마 지분을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인수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향후에 그 해운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분 매각은 어떻게 보면 HMM 기준으로 보면 호재성 재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꾸로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최현웅 매니저와 함께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집중하면서 관련주 내에서의 탑픽을 좀 골라놔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물류 대란이 지속된다, 또 물류 대란이 더 이슈가 될 시에 탑픽 수혜주, 반사익을 볼 만한 수혜주를 하나로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개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갖고 나온 건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이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 실적이 벌크선 관련돼서 수익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한 65% 늘어나는 1조 1,000억이 넘어서는 거고요. 영업이익도 74% 증가해서 1,1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벌크선이 이제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벌크선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1분기보다 2분기가 한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크선의 운임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수혜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BDI 지수가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원자재 수요 관련돼서 특히 뭐 석탄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석탄 운임에 대한 부분도 운송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반기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뭐 충분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밸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오션을 탑픽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채팅방에도 이런 글들이 많아요. 유가가 지금 80달러 돌파했습니다. 81달러 돌파했습니다. 계속 이야기 쓰고 네. 계신데 물류 대란에다가 유가도 오른다? 그럼 이거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경제에 있어서? 그렇죠. 경제에선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뭐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제품들에 파생되는 관련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석유를 쓰지 않는 제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련 가격들에 대한 상승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시장 자체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개인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더 뭐 저점을 확인하는 다음에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단기 매매에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그 장중에 아마 등락은 계속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등락을 통해서 단기 매매는 뭐 가능은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아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하기에는 아직 시장에서의 악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후에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